안녕하십니까. 입구 전략과 출구 전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구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이제 정부가 사회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거나 뭐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돈을 풀거든요. 이제 돈을 지금 봐봐, 재난지원금 존내 풀잖아요. 이게 뭐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 돈 쓰라고 푸는 겁니다. 이게 입구 전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 개 풀었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이 이빠이 올라갑니다. 많아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인플레가 옵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와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 뭐다? 그게 출구 전략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콩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이자율을 낮춘다라는 소리거든요. 이자율을 낮춰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이자율을 낮추면은 대출이 잘 돼요. 대출이 잘 돼요. 대출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은행에 도움을 빼요. 그렇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이 왜 존재하냐?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새마을금고, 농협 이런 애들이 한국은행에서 다 돈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또한 세입보다, 그러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을 하거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입구 전략이에요. 그래서 즉 이 입구 전략은 뭐냐? 돈을 시중에 푸는 것을 얘기해요. 돈을 시중에 푸는 것, 그냥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화량을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면 입구 전략이 뭔지는 이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시고요. 나는 아니까 안 한 건데, 경기 침체 때는 통화 공급 늘리고 금리 인하하고, 이거 모르면은 경기 침체 때는 뭐해? 통화 공급 늘려요. 1. 그 다음에 2. 이자 낮춰요. 그 다음에 3. 세금 거둔 것보다 많은 거를 세입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 그 다음에 4.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거 뒤지게 많이 하면 뭐가 문제라 했습니까? 이러한 비생대책 대시가 인플레이션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하면 정부가 어떻게 돼요? 야, 거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줬어요. 거둔 것보다 더 많은 걸 줬어. 그러면 적자가 나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기에 이제 경기가 이게 끝났어. 회복해.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풀어제낀 돈 회수해야죠. 회수하라 해가지고 이제 뭐야? 팽창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은 너무 늦지 않게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경제 위기에 대응한 비상 대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운영 제도로 것을 출구 전략. 그러니까 뭐야? 출구 전략은 돈 회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 회수, 통화량을 낮추는 게 목적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출구 전략은 뭐다? 이자율 인상입니다. 왜? 이자율의 인상.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 뭐야? 이자율의 인상입니다. 대표적인 출구 전략 중 하나죠. 왜겠어요? 내가 아까 그랬죠. 이자율을 높이면요, 대출이 많아져요. 하지만 이자율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대출은 줄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요. 대출 시중에 돈은 적고요. 사람들이 저축을 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돈이 다 쏠려요. 여기는 저축 안 하죠.
지금 현실이 딱 이겁니다. 지금 현실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자율이 낮은 사람들이 저축 안 해요. 다 어디에 가요? 주식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자율이 높아지면요. 사람들이 저축해요. 돈 쫙 은행으로 쫙 빨립니다. 이자율 인상. 그래서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너무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자율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소리죠. 금융 및 재정 정책의 과다한 유동성이 그러니까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자산 가격의 거품을 유도하고 자산 가격이 뭐냐? 자산 가격은 부동산, 주식 등을 얘기해요. 현재랑 똑같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저번에 삼성전자 존에 떨어졌는데 어쨌든 자산 가격의 거품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 상승을 초래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 증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딱히 뭐 이해가 안 되면은 다 그냥 야 이거 보고 이해 안 되면 와서 물어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요구됩니다. 금리 인상, 이자율이 이 소리랑 금리를 인상한다, 이자율을 인상한다. 그렇게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자율을 인상하는 이유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할까?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긴 해. 과단 유도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이자율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자율 인상하는 이유. 자, 그래서 이와 함께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 돈 너무 많이 풀어서 세금까지 깎아줬어. 그러면 재정 적자의 지속적인 누적도 적절한 시점에서 출구 전략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 야, 그럼 우리나라 계속 적자야.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민간 부분의 수요를 위축 보완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위기에서 벗어났으면은 다시 되돌려 놔야죠. 요거.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다?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오히려 존망하게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출구 전략 해가지고 나라 정상으로 돌려놔야죠. 그러나 그러나 나라가 빚을 내서 민간 부분의 부족한 소비를 보완하는 이러한 대책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왜?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공공부문의 부채, 그러니까 빚이 누적되면 결국에는 5년, 10년 뒤에 그거 다 나라의 빚이라니까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성장이 족쇄가 된다라는 말은 뭡니까? 족쇄, 발목을 잡혔다, 성장을 못한다는 뜻이죠. 재정 적자로 인해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정책에서도 조세 증가나 정부 지출 감소 등과 같은 적절한 출구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늘리는 거죠. 이러면은 진짜 안 되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봐봐. 지금 우리나라 했죠. 이자율 낮추고 이러죠. 지금 돈 시장에 개 풀었죠.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재난지원금 받는 거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돈 많이 풀어서 이제 10년 뒤에 나라 부채가 많이 되면 니들 있죠. 니들 취업하고 그거 4대 보험으로 돈 더 뜯긴다잉? 나도 문제야. 그래서 니들 세금 뒤지게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화이팅 하세요. 취업부터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래서 자, 이거 재정 적절함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출구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놓으시고. 그래서 이 출구 전략을 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 요인은 불황이나 공황을 발생시킨 원인이다. 지금은 이 원인이 뭡니까? 이 새끼죠.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는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불황보다 훨씬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때 취해야 할 출구 전략은 일반적인 불황과 다르게 그 시기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출구 전략도 조절을 해라.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 정책 시행 후 출구 전략을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할 경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겠네요. 출구 전략을 너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비상 대응에 힘입어 실물 경기 회복세가 꺾이고 금융시장 안정성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추진해도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체크하시고. 이자율을 너무 빠르게 인상하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억제됩니다. 결국에는 또 이렇게 이게 경기가 좋아질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출구 전략 쏴버리면 이게 꺾인다는 거지.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회복되면 그냥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블 딥.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게 더블 딥이에요. 두 번 이렇게 푹푹 떨어지는 거를. 이런 걸 더블 딥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블 딥 현상이 발생. 그래서 아이고 씨. 요거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면 출구 전략을 너무 늦게 하면 존망한다라는 말이 나오겠지. 지나치게 늦게 하면 인플레이션 존나 심해지죠. 이미 돈이 시중에 풀릴 대로 풀리면은 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경제가. 그래서 문과인 거예요. 경제는 답이 없어요. 너무 많이 했나? 늦게 취하면 뭐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나 투기행위로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실제 돈이 많아요. 그럼 뭐 하겠어 사람들이? 부동산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요. 뭐 거시기지만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냐? 이게 집을 담보로 대출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대출이 엄청 잘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돈으로 뭐 합니까? 그 돈으로 또 집을 사요. 그럼 또 집 사면 또 그걸로 대출을 받아요. 그럼 또 뭐해? 그걸로 또 집 사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집을 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요.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삽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산 거죠. 개 같은 거. 이게 언제부터다? 이게 오래됐어요.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한 10년, 15년을 계속 이딴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신 못 사요. 야, 어쨌든 그래서 이 출구 전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구 전략이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출구 전략 취할 때는 정부의 의도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융시장 원활하게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출구 전략 취할 때는 이거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네요. 야씨 뭐야? 취할 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과 원활하게 소통까지 해야 된답니다. 이건 왜 일자로 안 돼? 그래서 출구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호응이 없으면 정책 실효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는 센터뱅크가 목표로 센터뱅크 맞나? 커맨드 뱅크 어쨌든 이게 인플레이션 수준이나 출구 전략의 기대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와서 질문하시고요.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